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은요. 우리가 이제 세일즈 퍼널을 개선시키는 이제 어떤 컨텐츠 디지털 마케팅 이런 쪽의 방안에 대해서 저와 같이 요즘 이제 같이 동지처럼 같이 일하는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JKL 컴퍼니의 이중국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JKL 컴퍼니 대표 이진국입니다. 자, 일단 먼저 그 JKL 컴퍼니가 뭔지 예. 모르는 분이 많을 거거든요. 예. 이거 딱 봤을 때 뭔가 저거 이진국 한 거네? 단순하네? 회사 이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어떤 회사인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같이 보여드릴까요? 아, 그냥 일단 말로 그냥 아, 간단하게. 네. 예. 저희 회사는 제 이니셜 아니고요. 아, 네, 그래요? 굳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진국에서 전이 날리지리즈라고 해가지고 아. 지식이 이끌어오는 곳으로의 야, 여행이라고 난 심오한 의미가 있었구나. 네,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 단순해가지고 단순하게 지은 줄 알았어. 장명을 회사 이름을. 네. 네. 제가 그렇게 음. 의미를 부여를 굉장히 했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B2B, 음. IT 분야의 B2B 세일즈하고 마케팅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B2B, IT 쪽의 전문 기업들을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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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에이블링 파트너스 김보기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블링의 김보기입니다. 네. 자, 에이블링 파트너스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 저희는 B2B IT 기업 대상을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 그 대행사이고요. 네. 마케팅 플랜의 수립부터 실행 그리고 보고까지 이제 다 시행하고 저희 고객한테 이제 보고 드리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매저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오션 3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죠. 사진 보이죠? 이게 저희 셋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매주 그 아침 8시에 일주일에 아침 8시에 다 대표들이거든요. 대표들인데 아침 8시에 이렇게 미팅을 합니다. 커피 마시면서 우린 조카라고 그래요. 모닝커피 조찬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우리가 식사는 같이 못 하고요. 지금 커피만 같이 아침에 커피가 싸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8시에 만나서 이렇게 해서 전략회의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2달 됐나요, 지금? 그럼 그 정도 것 됐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냐면 이것을 각자 전문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각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면서 서로 신뢰도 할 수 있는 제가 이분들을 안 지가 지금 5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문적이고 또 신뢰도 할 수 있는 사람 셋이서 물론 우리는 이제 추가하는 거 앞으로 오션스 11까지 추가하는 거지만 일단 3에서 시작해가지고 뭔가 B2B IT 쪽에서 마케팅과 세일즈가 잘 융합되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그러면 전문성이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네, 먼저 제 전문성은 저도 이제 IT 쪽에서 대기업과 외국에서 저도 이제 세일즈를 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기술을 쉽게 영업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관점에서 쉽게 그 기술을 저는 끄집어내고 연출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뭔가 그런데 저는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표님은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그 대부분 다 이제 뭐 시장 확대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막상 고객을 찾아가려고 하고 어디부터 찾아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저희가 고객을 컨택하고 실제로 이제 고객의 어떤 뭐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영업 기회는 어느 곳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드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B2B 부문에서만 저희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예. 그건 회사의 전문성이고 본인의 전문성이 뭐냐고요? 본인의 전문성. 그 전문성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네. 제 증명. 네, 제 네, 전문성.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회사를 만든 게 제 전문성을 갖고 만든 거라서. 그러세요? 예, 그렇죠. 그 정도는 그 뭔가 그 회사에서 예. 이런 B2B 쪽에 뭔가 인사이드 세일즈라든지 이런 쪽 하셨던 겁니까? 경험이신 그렇죠. 겁니까? 예, 전에 이제 저 회사 만들기 전에 그 마케스타라고 하는 그 미국계 회사 있어요. 그래서 거기 회사 이제 한국 지사장을 했었고 네. 그 회사가 이제 B2B 세일즈하고 마케팅 운영 대행하는 일을 했었고 거기서 좀 배웠던 거를 좀 저희 회사에 많이 원용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시스코 인사이드 세일즈 팀 그 매니지먼트를 했었고, 네. 예, 그 전에 그리고 이제 현대종합상사에서 이제 해외 영업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쭉 영업을 영업 쪽에 해왔었습니다. 네네. 예, 하도 해오다 보니까 이제 그 B2B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일관성
또 그리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 영업이랑 같이 마케팅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요즘에서 이제 B2C하고 B2B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전에는 다 그 지인 영업이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인사이드 세일즈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게 됐고.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네. 네. 자, 김 대표님은 어떤 전문성이 있으시죠? 네, 저는 아까부터 저 사진이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요. 저렇게 쓰실 거면 저 얼굴 이렇게 크게 나왔으면은 따로 찍었을 텐데. 네, 네, 예. 네, 네. 제 전문성은 저도 회사를 많이 옮기지는 않았지만은 좀 많은 일을 해보고 싶어서 네. 부서는 좀 많이 옮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어디 계셨었죠? 제가 원래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이제 조그만 개발자? 중소 SI 회사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한국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로 옮겨서 음. 시스템 엔지니어 했었고 엔지니어 거기에서 출신이구나. 제품 영업, 제품 마케팅을 했었고 음. 그 후에는 AMD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네네. 이제 인더스트리 세일즈 그러니까 이 어떤 큰 딜이 있을 때 네네. 예를 기상청 슈퍼컴이나 뭐 키스티 이런 딜이 있을 때 음. 그리고 음. OEM 영업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채널 세일즈 빼고는 제가 역할은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영업과 마케팅이 있어서 그래서 음. 그런 백그라운드가 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이제 B2B IT 이쪽의 기술이라는 게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저는 그게 좋아서 계속 이쪽의 매력을 느끼 일을 하는 건데 이 앞서 이제 얘기하셨던 저희 밴더의 마케팅 전문가께서도 굉장히 그런 게 재미있으시면서도 한편은 또 힘드실 거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배울 때도 되게 빨랐는데 지금은 더 빨라지는 네,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반면에 또 그런 새로운 기술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시장이 또 발굴이 되고 저희도 이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설립 목적 이런 것들도 저하고 좀 관련이 있지만은 네.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회사를 세울 때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제품 영업하고 제품 마케팅을 하는데 아까 앞서서 이제 또 강의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너무나 일이 많거든요. 사실 네. 커버해야 되는 제품도 엄청나게 많고 네. 저도 그때 썬 다녔을 때 제가 맡은 제품만 해도 진짜 한 20개 가까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게 그거를 한 분기 안에 모든 걸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가격을 세팅하고 마진을 세팅하고 이런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엔 몇몇 제품에 포커스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만 다른 제품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제가 밤을 새든 아니면은 뭐 같이 일하는 스텝의 도움을 빌리든 해야 되는데 하지만 저희가 마케팅 액티비티까지 다 할 수는 없어서 대행사를 쓰는데 항상 이제 제가 마음에 걸렸던 거는 저희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그분들은 네. 이제 저희가 이 아까 그 마케팅 메시지 만들고 채널은 어디랑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미디어로 가야 되고 디자인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다 기다려 저희가 그걸 디자인을 다 한 다음에 던져주면 말 그대로 대행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는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긴 하지만은 저와 맡은 업무의 양을 봤을 때는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전문성이 좀 전문성이나 많이 이런 떨어지겠죠. 것들이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은 나머지는 좀 알아서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이걸 이렇게 고치자라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장표에 보시면은 이제 저는 한 3가지로 보거든요. 저런 단계를. 근데 사실은 이 화살표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제일 많은 리소스와 제일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건 제일 앞입니다. 제품 분석하고 기획하고. 마케팅 메시지 만들고 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번역이 아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 맞게 그 메시지도 만들어야 되고 네. 디자인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네네. 근데 저거를 쉽게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기를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목표했던 것처럼 이렇게 쉽게 뭐 100% 저희 고객을 만족시켜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결국에 가야 될 길도 저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뭐 먼 길입니다만은 네. 저쪽에 있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저희 회사가 밸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여기 보면 그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그 테크니컬한 그 어떤 전문 기업 밴더에 예. 뭐 테크니컬한 어떤 그런 뭐 아티클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뭔가 그런 거 작성하고 예. 마케팅 관점에서 예. 맞게 예. 그런 걸 해주시나 보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크리에이션 이제 창작을 하지는 못하죠. 네. 당연히. 이제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밴드에서 저희 곡이 갖고 있는 제품을 음. 이걸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드리진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분명히 영문으로 됐든 국문으로 됐든 네. 본사나 갖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고 네네. 그거를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네. 우리나라의 B2B IT 기업들은 채널 영업이 굉장히 좀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네. 채널 분들이나 그 채널의 영업 분들이 보시기에도 음. 편한 어떤 어투와 아, 문체 그리고 아. 메시지 아.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그 문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국문과처럼 예, 예. 실제로 기술과 시장을 알고서 그거에 맞게 네. 뭐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물론 네. 저희 고객께서 다 나중에는 이 방향이 맞다라고 검수를 해주셔야죠. 네네. 제가 다 맞게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과정 자체를 좀 굉장히 편하게 네. 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사업 이제 몇 년 되셨죠? 이제? 제가 2009년도 2009년도. 12월에 시작을 네,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수로 이제 치면 6년. 6년. 예. 저도 14년에 대해서 이제 창업하고 나서 항상 사업하고 네. 나서 원래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네. 세상이 또 나를 알아주지 않잖아. 내 진정한 뜻을. 예. 나 이렇게 하려고 나는 이런 부가가치 만들려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예. 이런 부가가치 시장이 알아주지 않는 거죠. 예. 아까 그렇게 뭔가 아까 그 분석 쪽에 예. 그쪽에 뭔가 전문성을 하고 싶으셨는데 네. 근데 뭐 다들 뭐 대행사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 뭐 또 어떤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떤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어떤 지금 가장 큰 아. 애로사항은 뭡니까 지금 현재? 이게 처음에도 애로사항이었고 지금도 애로사항인데 근데 처음보다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음. 이 대행사에서 그런 걸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처음에 못 믿는 분도 많으셨고 네네. 네. 그거를 해서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음. 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저를 쓰시는데 아, 네. 저희 회사를 네네네. 근데 이거를 알려드린다는 게 사실은 같이 일하기 전에는 일해서 어떤 경험이 쌓이기 전에는 네네. 모르는 일이라 네네. 그거를 이제 뭐 알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런 거를 에이블링이나 아니면 김보규 대표가 할 수 있다고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음. 모르는 분이 더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거는 제가 좀 더 알리고 음. 더 노력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네. 중소기업에서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은 공에한테 알린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열심히 하고 계속 이제 입소문을 타게 하고 지금 그런 또 방법이 제일 나은 것 싱가포르도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그 향후 어떤 본인의 어떤 계획은 어떤 식으로 좀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아, 싱가포르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한 30% 정도는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펙 법인이 저희한테 아. 직접 오더를 주세요. 아,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아. 일을 하는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음. 어떤 대형 회사라기보다는 네. 이제 새롭게 시장을 창출을 하고 아. 작은 조직에서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음. 고객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 네. 와중에 이제 리소스가 이제 아무래도 아. 부족하시니까 음. 저와 저희의 이제 회사의 리소스를 활용을 하시는 음.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아. 로컬의 마케팅이나 영업 조직이 따로 없으신 경우도 있으세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은 저희한테 이제 어. 좀 음. 요청을 하시죠. 네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음. 커가기 전까지 이제 영업 대행 이런 음. 것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음. 그 후에는 이제 인력을 한 명 한 명 그렇겠네요. 채널도 섭외하시고 네. 그렇게 진행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저희를 계속 이제 또 찾아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김 대표님이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동남아스럽게도 좀 약간 생기셨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뭔가 이중 대표가 뭐 동남아스럽지 네. 않거든요. 아. 약간 좀 일본스럽다고 할까? 뭔가 그래가지고 좀 그거 싱가포르 그거 공항에 딱 내리면은 말레이 말로 벌써 물어봅니다. 예. 어떨 땐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저한테 영어로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 한국 사람인데요. 그러면 깜짝 놀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염기 좀을 기르고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네, 또 없으니까. 눈썹도 진하시고 예. 개성 있게 생기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표님, 네. 그 네. 자, 그 먼저 그 뭐야 이 대표님께서는 좀 저걸 듣고 싶어요. 사실 예. 아까 인사이드 세일즈라고 하셨지만 인사이드 세일즈를 그걸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물론 이제 큰 기업은 네. 그게 내부에 그 조직이 있지만 네. 일반적인 규모의 집은 그런 조직이 없거든요. 영업부서만 있지 보통 없거든요. 일단 그 인사이드 세일즈가 뭔지를 네. 좀 확실하게 좀 짧고 진하게 한 5분 정도 내서 좀 확실히 좀 강의 좀 해주시죠. 네, 네. 음. 그 뭐 어떤
획기적인 거 말씀보다는 제가 그 경험했던 본인의 거를 경험을 좀 그렇죠. 네. 말씀드리면서 네네. 그게 이제 인사이트 S가 이런 네네.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네네. 예, 그 저희 회사는 이제 2011년 1월에 음. 만들어졌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숫자들 써놨는데 네. 제가 20곳이 넘는 뭔가 잡스를 따라하는 것 곳들. 같아요? 네? 스티브 잡스. 아 그렇습니까?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네, 진정 모르고 한 네네네. 거예요. 네. 그 20곳이 넘는 그 IT 고객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직접 세일즈를 위해서 또는 그 클라이언트의 세일즈를 위해서 저희가 터치한 그 국내에 있는 그 기업 또는 기관 고객 수가 5만 개가 넘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희 이제 ISAS 모듈이라고 하는데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클렌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B2B에서 B2C에서는 좀 다른 얘기지만 B2B에서는 2년만 지나면 올드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부서를 옮기시거나 회사를 옮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통신 회사였고요. 저희한테 5,000개 데이터베이스를 주시고 2.5개월의 그 기간 동안에 클렌징을 해달라라고 네. 해가지고 저희가 1,619개의 클린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분의 네. 1만 클린한 거지 나머지 3분의 2는 네. 아무 별 의미가 없는 뭐, 거. 이미 이 5,000개는 네. 10년 된 데이터베이스였어요. 네, 그래서 네. 망한 회사거나 폐업한 회사거나 뭐 어쨌든 우리 합병된 회사들도 많았고요. 정말 예. 이건 모든 그 B2B 하는 회사들의 고민일 네. 거예요. 네. 네, 저희도 지금 한 2만 5천 명이 있는데 네. 뭐 사실 그런 것도 고민이거든요. 이 클렌징 하는 것들이. 네, 네, 네. 그렇죠. 예. 뭐 그 깊이 있는 얘기는 나중에 네, 네, 또 네. 기회가 되면 하고요. 비인 얘기는 돈 주면 하시는 거죠, 나중에? 예, 그 제가 말씀드릴 거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곳은 저희 이제 네트워크 솔루션 이런 쪽 그 클라이언트였는데 프로파일링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네. 이제 큰 좀 대기업 고객군의 그 담당자들을 좀 파악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였고 저희가 3개월 동안 좀 수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좀 약간 희한한 게 있으실 거예요. 어카운트 수는 300개인데 왜 그 354개의 결과가 나왔느냐? 네. 아까는 줄었잖아요, 네, 그죠? 그쵸. 근데 여기는 실은 이제 300곳에서 실제로 이제 그 이 솔루션 자체를 그냥 단단한 솔루션이 아니다 보니까 IT에서도 네트워크 또는 뭐 어떤 서버든 보안이든 이런 네네.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담당자들을 좀 파악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기업에서는 3분 이상 저희가 프로파일을 해드리는 적도 있고 네. 어떤 곳은 이제 아예 거부를 하시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곳들은 또 안 된 곳들도 있고 그래서 네네. 전체가 약 그 1.7 그 컨택이 이제 확인됐고 그 평균 그래서 354명의 이제 컨택이 확보가 됐고 여기는 보안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863개의 그 세 가지 그 공공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러니까 그 병원이라 이런 쪽에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금융 이렇게 네. 해가지고 863개의 어카운트를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영업 기회를 확보를 해달라라고 네. 하는 그 요청사항이 있었고 2.5개월 동안 수행을 하면서 74곳의 어카운트의 그 영업 기회를 저희가 발굴해서 드렸죠. 예. 그리고 발굴 주었다는 네. 건 구체적으로 네. 어떤 상태를 발굴해서 준 겁니까? 원래 어땠는데 어떤 거를 발굴한 겁니까? 네, 좋은 질문이신데 그 이제 원래는 어카운트에서 이 고객 저희 클라이언트죠. 네. 저희 클라이언트의 이름도 몰랐고 네. 이 솔루션도 몰랐고 네.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뭐를 사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네. 그 회사를 아, 먼저 이제 그러니까 컨택을 하기 이렇게,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저거네요. 네. 그러니까 콜드콜을 한 거네요. 네, 완전 네? 콜드콜이죠. 그러니까 863개가 네, 네, 그 벤더가 네, 네. 863개의 어떤 컨택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 회사 명하고 네. 대표 번호만 있으면 네, 여기서 863개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병원 쪽이야. 네. 병원 쪽 863개 병원을 네. 콜드콜을 해가지고 2달 반 동안 네. 거기서 74개 관심 있는 네. 고객을 끄집어 추출한 거네요. 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오케이. 원래 목표는 72개였고요. 그 고객이랑 약속을 한 거는. 음흠. 예. 저희가 이제 어쨌든 네네. 오버어치브를 해드렸죠. 오케이. 네. 근데 저기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음. 보통은 저희 그 클라이언트가 주시는데 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5만 개가 넘는 어카운트를 저희가 컨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매경이나 이런 쪽에서 코참이나 이런 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매를 하거든요. 네. 예, 40만 개가 정도가 있는데 음. 그 중에서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863개를 네.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네, 그 40만 개를 네. 사온다는 거는 네, 거기에 이메일 어드레스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건 회사 없어요. 명하고 대표번호만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예, 네. 예. 그럼 엄청난 진짜 그 네. 진짜 뭐야 방송용은 아니지만 네. 정말 생노가다를 하셔야지 네. 그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요. 스킬도 네, 필요한 말씀 잘 노가다뿐만이 네. 아니라. 근데 그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 네. 가지 벤더에 네, 어떻게 보면 어떤 경쟁되는 벤더의 서비스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동시에. 네, 네. 그러면 이런 리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시크릿하고 기밀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한 벤더마다 어떤 기밀 유지라든지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줘야겠네요. 이제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동시에는 수행을 안 하고요. 거의. 경쟁되는 네, 회사에- 경쟁 회사의 네, 동시에는 네. 수행을 안 하고 네. 예, 같은 종류의 일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NDA 그 비밀 유지 네, 협정을 네. 맺어서 예,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판매까지 음. 클로징까지 한 경우고요. 음. 2,358개 어카운트 네. 컨택 정보까지 저희한테 이제 고객이 저희한테 주셨고 2개월 동안 수행을 했고 여기는 저 신규 노트북을 저희한테 팔아달라고 했던 네네. 경우였었고 네. 그래서 실제로 8,200만 원을 2달 만에 오. 8,200만 원어치를 저희가 음. 팔았습니다 실제로. 네. 예. 굉장히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엑스포트라고 저희가 이제 가고자 하는 저희가 고객이랑 가고자 하는 모습인데 1,620 어카운트를 발굴하고 싶은데 이걸 1년 동안 발굴을 계속 끊임없이 해달라라고 네. 하는 요청이 있었고 여기는 네. 마케팅까지 같이 부탁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4번의 웹 세미나를 저희가 같이 수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15가 적혀져 있는데 15는 15건 클로징. 클로징까지 네. 갔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적어 보이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왜 해마다 계속 이어지는 딜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성격의 통신 회사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15건이 사실은 금액으로 보면 작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네. 큰 금액이었었던 알겠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숫자들 뭐 퍼센트 있는데 음. 뭐 이거는 이제 참조로 음. 저희가 경험한 것들을 참 잘 맞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같이 공유하려고 이걸 네네. 장표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음. 보통 저희가 콜드콜을 하면 음.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90% 이상은 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차갑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콜드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도 10%는 따뜻하세요. 네네. 예. 그 얘기고 30%는 저희가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걸 해보면 30% 정도가 보통 이제 실제로 자리에 계시거나 저희와 연결이 되시는 분들. 우리 40%는 조금 더 가면 한 달 정도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가면 40%까지 끌어올리더라라고 했던 거고 20%는 뭐냐면 저희가 프로파일드 DB에서 실제로 영업 기회가 나올 확률이 한 20% 정도가 되더라라고 네.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얻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이것도 숫자인데 음.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도 최근에 얻은 레슨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보통 저희가 고객이랑 약속하는 게 3번 정도에 했을 때 부재 중이면 드랍하기로 약속을 하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아예 그분은 안 계시는 걸로 간주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드랍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3D 프린팅 회사 중에 하나를 저 글로벌 넘버원 회사 중에 하나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희 담당이 7번 이상을 컨택을 해서 그 중에서 4곳에서 실제로 굉장히 큰 영업 기회가 나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3번 해가지고 드랍했으면 나오지 않았을 아. 영업 기회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 고객들이랑 약속을 해왔던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엔 3번 이상을 가야 되는 어카운트도 있구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세 그렇죠. 번이야. 그럴 수 3번이 아니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마케팅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좀 얻었던 레슨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뭐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영업 기회를 발굴을 하면 그 영업 기회를 누구한테 넘겨드리게 되냐면 그 클라이언트 내부에서도 영업 담당이나 파트너 영업 담당한테 넘겨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보다 최근에 저희가 프로세스를 바꿨어요. 그 기술 담당한테 네. 컨설팅 하도록 보안 솔루션이었는데
그랬더니 고객들의 반응이 훨씬 좋았습니다. 맞아.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더 좋은 영업 기회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영업을 네. 했지만 네, 그 영업이 사실 그 프리세일즈나 예, 엔지니어 중에 그 고객인데 굉장히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단지 콜드콜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런 것도 싫어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존의 영업이 인간 영업이 뭔가 그 콜드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끄집어서 만나게 해줬는데 네. 그 역할을 요즘 뭐 그것이 검색 엔진을 하든 컨텐츠로 하든 아니면 이렇게 인사이드 세일즈로 하든 만나게만 해주면 사실은 그 영업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실제 고객 어떤 친화적인 네. 그 엔지니어가 바로 만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어떻게 보면. 전화로만 네. 만났는데도 좋으셨던 네, 네. 거죠. 그렇죠. 예, 고객들이 네. 굉장히 편안해하시고 음. 영업이 아니라 아 네. 내가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구나라고 네. 하는 느낌으로 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음.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네. 예, 경험으로. 음. 그리고 이제 그 인사이드 세일즈를 저희가 쭉 해왔던 걸 말씀드렸는데 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럼 뭐부터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음. 예, 물론 저기 우리 아까 그 인사이드 세일즈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의 그 이사분이 네네. 계셨지만 음. 예, 저희 레슨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밭으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성과로 연결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네. 어떤 사람이 세일즈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음.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음. 우리가 그 고객들한테 실제로 내가 당신 왜 전화했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말풍선에 분명히. 예. 근데 왜? 뭐 하라고? 음. 그러니까 뭔가 리슨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네네. 전화하는 사람도 저희도 사실 세일즈맨들이랑 저희가 그 스터디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리슨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어떤 명분이라든가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때 고객의 반응도 차갑고 전화하는 사람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같은 시기에 출발한 그 프로젝트도 결과가 굉장히 확연하게 달랐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희 세 가지 포인트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경험을 했고 만약에 인사이드 세일즈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주안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보면은 저는 이제 주로 컨텐츠를 갖고 이제 뭔가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실제 고객이랑 접점하고 그 사람이 파악이 되면 그때 그것이 실제로 세일즈가 갔건 인사이드 세일즈가 갔건 뭔가 사람이 뭔가 그다음 컨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뭐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뭐 시너지가 나겠다 하는 것들이 저도 같이 일하게 되는 또 네, 계기가 그렇죠. 됐죠, 그죠? 네,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음. 예. 뭔가 좀 트래킹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 요즘 뭐야 그 책도 쓰셨잖아요, 요즘. 네, 책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네네. 못 가져와가지고 네네네. 예. 자세가 저 이렇게 돼 딱 있네. 들고 이렇게 광고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네네네. 예. 하여튼 그 뭐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B2B랑 B2C랑 다르다.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텔레마케팅이라고 하는 요소는 그냥 했다가 안 되면 이제 닫는 경우들 많고. 근데 B2B는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지인 영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 책 제목이 좀 도발적이긴 한데 그 네. B2B 이미 하면서도 당신만 모르는 세일즈라는 책을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올해 그 출간이 됐고요. 일단 책은 제가 오늘 제가 저 즉석에서 경품으로 네네. 예, 그 좋은 질문 주신 분 만약에 있으면 네네네. 저한테도 또 그 기회를 주시면 네네. 제가 그분한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지향점을 네네. 제가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즘에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 B2B에도 빅데이터가 있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를 조금 더 프레임을 잘 만들어 갖고 그 플랫폼 위에서 B2B 빅데이터가 나오도록 하는 게 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음. 예, 아까 그 퍼센트 이런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고객들한테 어떤 언어를 썼을 때 그 언어를 저희가 실제로 시작하는 언어를 바꿨던 적이 있었어요. 반응이 안 좋아서. 그 단어 하나만 바꿨는데 실제로
연결률이 10%가 올라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B2B에서 아 이렇게 많이 작용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얻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막 이렇게 어렵게 B2B 막 빅데이터인지 뭐 컨설턴트 쓰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고 플랫폼 내에서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예. 꿈이 아니라 이제 구현을 하시겠죠, 그죠? 사업. 네네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예. 저도 좀 제 얘기 좀 할게요. 예. 저도 좀 하면 네. 저도 이제 셋이 같이 했는데 저의 역할은 이제 이것을 지금까지 저는 이제 13년간 이제 한 1,500회 정도 되는 이제 생방송 토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이제 큐레이션하고 그래서 사실 IT만 하는 게 아니라 IT 한 1,000번 정도 했고 CEO들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한 100번 넘게 했고 또 저자들하고 거의 한 400번. 네. 이렇게 제가 이제 해오면서 근데 저도 이제 너무 그 세상을 앞서가 가지고 연결된 세상에서 뭔가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저는 뭔가 직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B2B 쪽에서 너무 이제 앞서가서 계속 이제 개고생만 하고 있다가 때만 보고 있다가 사실 방송하는 건 저는 이제 제가 때를 기다리면서 방송했던 거지 방송하는 것이 제 메인 비즈니스 아니에요. 예. 저도 이 방송이 저의 정체점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하려는 것들은 뭐냐면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됐어요. 이제 아까 놓쳤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그동안 이제 제가 13년간 했던 게 벤더의 웨비나. 벤더 웨비나는 것은 벤더의 제품을 알리려고 벤더 제품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이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정보 용수기 때문에 이제는 벤더의 제품의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 B2B의 고객의 관점에서 그 고객 관심 있어하는 프로젝트 관점으로 뭔가 우리가 이런 그 컨텐츠가 또 방송이나 행사들이 이런 관점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오늘 하는 이 형태도 이제 이컨퍼런스라는 것도 지금 이제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막 이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벤더가 혼자 나와서 자기 제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업에 있는 사용자들이 나와서 우리는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주제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나오고 또 어떤 전문가들도 나오고 벤더도 한 벤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같은 어떤 그 분야 쪽에 어떤 그런 또 시너지할 수 있는 벤더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사용자 B2B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 번만 한두 시간만 쓰면은 그 전체적인 윤곽을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우리가 IT에서 제일 지양해야 되는 것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사일로를 없애자. 그런 말만 하면 사일로를 없애자. 근데 그 사일로를 없애자는 거는 저는 이제 앞으로 마케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들마다 각자 자기 제품만 얘기하니까 그게 사일로가 되는 거예요. 사일로가. 어떻게 보면 그걸 하나 누가 통합 관점에서 아까도 그 첫 번째 에서 누군가요? 아까 김이사님이셨나? 아니면 강이사님이었나? 그 DB를 그 뭐 웨비나 DB, 뭐 DB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런 뭔가 어떤 그 캠페인이라든지 뭔가 컨텐츠를 하고 메시지 전달 같은 것도 이제는 뭔가 사용자 관점에서의 그러니까 벤더 관점에서 통합적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 관점에서 통합적 관점으로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굉장히 이게 좋은 게 실제로 뭔가 아까 팔로알토에 했지만 그게 최근 이제 토크쇼를 한 것 중에선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이게 어드민 사이트인데 등록이 653명 있고 참석 503명 가장 최고 기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웨비나 한 것 중에선 최고 기록인데 이때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벤더 전문가 나오셨지만 그 실제 고객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간증을 하셨고 뭔가 이런 것들이 그 실제로 사용자를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어트랙티브하다 하니까 들어온 거고 또 이런 것들을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즘은 이제 생방송보다 다시 보기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그때 화면이고. 네, 그때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1시간짜리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한두 시간 것을 2시간을 통으로 올려버리면 사용자의 모바일로 2시간을 봐야 되죠. 연달아서요. 그게 아니라 뭔가 이것을 우리가 5분마다 15분마다 뭔가 이렇게 주제별로 키워드별로 이렇게 우리가 모듈화 시킨다면 우리가 오늘 하는 것보다 10개의 모듈이 나올 수 있거든요. 10개의 모듈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각 모듈마다 그 주제라든지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면 B2B에서 가장 중요한 타겟 마케팅이 더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뿌연 게 아니라 그냥 오늘도 우리가 그냥 온라인 뭐 B2B 마케팅이 아니라 아까 것들을 모듈화 시키면 굉장히 어떤 그 분야별로 뭔가 하는 사람들한테
좋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요즘은 이제 그 컨텐츠 큐레이션 쪽에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지난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도 이제 잘 알아야 되고 또 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요즘은 이제 저희 토크아이티에서 태그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그 아마 태그 위원이 또 계실지 모르겠는데 테크놀로지 어드바이스 그룹에서 한 30여 명의 그동안 그 이런 전문 방송에 적극 참여하시고 질문도 그 제대로 된 질문 잘 내주시고 또 이제 뭔가 그 어떤 그런 이제 경험이라든지 분야별 경험도 있으신 분들을 한 30여 분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뭔가 단순하게 온라인으로만 방송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좀 만나면서 좀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초기에 아예 컨텐츠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그 모여서 한다면 훨씬 더 어떤 이런 그 뭐 B2B IT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전문 기업이나 그 사용자나 다 같이 윈윈하는 거 아닐까. 이제 어차피 세상은 점점 직거래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내년도라고 해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도 아마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나올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PC에서 보고 있잖아요, 주로. PC에서 보고 있고 이제 모바일로 보는 분도 모바일로 볼 수는 있지만 뭔가 댓글 쓰는 게 좀 원활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웹하고 모바일하고 또 이제 오프라인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융합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오토 서비스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근엄한 분위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질문을 하나도 안 해요. 사실 그 오프라인을 운영하는 밴드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참석하신 분들이 관심을 표명해야지 눈티 하신 분들 봤을 때 야, 이 밴더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사람들이 알 텐데 아무도 조용하고 밴더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여가지고 그런 커다란 오프라인 행사를 하는 것이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방송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질문도 하고 소통하는데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이 순간에만 끝나는 거지 이것이 만약에 상시적으로 24시간 뭔가 다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뭔가 전문가한테 뭔가 이렇게 물어볼 수만 있다면 또 전문가가 뭔가 그걸 답변해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뭔가 어떤 새로운 또 어떤 그런 이제 소통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내년 1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 뭔가 단순 방송이 아니라 뭔가 어떤 형태의 이제 포럼 형태가 이제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저도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같이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가는 것들은 아까도 우리가 전 첫 번째 시간에 느낀 게 이제는 진짜 세일즈하고 마케팅이랑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융합되는구나. 서로가 동지처럼 돼야지만 뭔가 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 세일즈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저도 이제 단순하게 어떤 그 전문 기업의 메시지를 잘 연출하고 큐레이션해서 그걸 잘 전달해주면서 끝낼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전문 기업의 어떤 그런 리셀링하는 어떤 그런 또 네트워크 있을 거 아닙니까? 오프라인 조직이 보병이라면 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를 무기처럼 지금은 예를 비유하자면 M1 소총만 들고서 막 한다는 게 아니라 M60건 뭐건 간에 엄청난 컨텐츠 무기들을 이 사람이 적재적으로 쓸 수 있게 오프라인적으로 온라인적으로 뭐 긴밀하게 뭔가 해주는 것들을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우리가 기획을 해서 한다면 내년도에 그런 어떤 결과물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네, 하여튼 뭐 여기까지. 저도 13년간 됐는데 사실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는요. 제가 사업가로서 방송은 1,500번 했지만 그 새로운 사업을 뭐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전혀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습니다. 때가 안 온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때가 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이제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B2B IT 쪽에 어떤 그 에코 뭐 생태계라면 약간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전 여기 지금 듣는 꼭 벤더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분들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나가기를 이제 희망합니다. 네. 근데 네. 궁금하시지 네. 않을까 싶어요. 네. 왜 오션스 3라고 하셨는지, 오션스 11은 네. 왜 만들려고 하시는지.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06년부터 이제 때를 기다리면서 생각한 게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제는 일을 할 때 그 어떤 직원이랑 일을 꼭 회사 대표로서 일할 게 아니라 어떤 분야별 전문가들끼리 어떤 프로젝트 기반 우리 밴드 보면 프로젝트 밴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프로젝트 앨범을 내는 것처럼 뭔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때 뭔가 같이 했다가 또 그것이 끝나면 그 프로젝트 끝나면 또 쿨하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임직원을 같이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문가로서 하다가 또 뭐 했다가 그런 식의 저는 조직이 그 앞으로 시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날 거라 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요번에 옛날부터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단순히 뭐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하는 B2B IT 분야에 이렇게 뭐 같이 안지도 이게 또 오션스 3 할 때 11 할 때 중요한 게 배신하면 안 되거든요. 배신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잡혀 들어가.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 거지만 배신 안 할 사람들 또 이게 방송까지 나갔으니까 더 배신 못 하겠죠.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뭔가 만들면 쿨하게 나눠 갖고 그런 식의 것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사장들이랑 일하니까 좋은 게 대표들이랑 아침 8시에 매주 8시에 만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하면 일단은 그게 직원이랑 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사장님 왜 해요? 또 아침 8시에요. 이렇게 하는데 사장들은 딱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돈이 되느냐. 돈만 되면 움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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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돈 때문만 움직이는 그렇죠. 건 아니에요. 네. 비전이가 종료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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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자 질의응답 할까요? 좀 그런데. 조금 늦어서. 네. 하여튼 여러분들 저희 셋이 그 앞으로 점점 이렇게 그 IT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계속 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오정원님, 이중 대표님, 개인정보보호 보이스피싱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콜드콜을 통해 프로파일 생성, 세일즈 기회를 얻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 질문을 어떻게 알았냐 같은 질문이 나왔을 경우 가장 효과적인 콜드콜 극복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데요 여러분 굉장히 내 정보 어떻게 알았냐 이거는 굉장히 양반이에요. 네. 저는 무조건 끊어요 저는요. 저는 무조건 끊어요. 무조건 끊어 저는. 네. 안 들어 무조건 끊어 저는. 자 어떻게 하실래요?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하셨네요. 네. 네. 중요하고 근데 그 뭐 개인정보보호법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셀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시면 사실은 곤란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정보를 알고 하셨다면 그거는 어쨌든 안 되는 거고요. 저희도 정보를 알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대표번호 통해서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고 아까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으로 안 하는 거. 휴대폰을 알 수도 없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극복 방법은 실제로 개인정보를 알고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자체는 극복 네. 방법 자체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콜드콜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고객한테 실제로 우리 이제 저희 용어로 문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는 사람이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잖아요. 빌딩 안에 들어가서 세일즈 하고 싶어도 그 마찬가지로 뭐 리셉션이나 데스크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짜 중요한 정보를 고객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실제로 담당자랑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바꿔주시지 않아 갖고 저희가 다른 기업들한테도 다른 그 기관들한테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안 해드려도 괜찮겠냐라고 질문을 하면 굉장히 당황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꼭 누구를 바꿔주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오브젝션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당당하게 하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전화하면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저 고우성이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잘 반갑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 정보 어떻게 하라니 이렇게 아시면 안 됩니다. 전 여러분들 저도 알고 있거든요. 김동관 씨도 아니까. 아니 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저 소개하셔가지고 저하고 받는 경우는 저한테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네. 네. 자, 그다음에 김주호님, 사용자 중심의 컨텐츠 전달 인프라가 활성화되면 컨텐츠 유통의 중간 계층의 롤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중간 계층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별도의 역할이 존재할까요? 이건 뭐 혹시 네. 우선 이 사용자 중심의 컨텐츠라 그러면 이걸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용자가 크리에이션을 한 컨텐츠인지 아니면은 영화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 앱이나 B2B 이런 쪽에서 예를 들면 예. 현업 예. 우리 IT 그러니까 벤더 쪽이 아니라 예.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들이 뭐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뭐 컨텐츠를 프로슈머처럼. 그 네네. 고객께서 네네네네네. 만드신 거 말씀하신 건가요? 글쎄요. 그런 컨텐츠들은 사실 이제 컨텐츠 유통의 중간 계층이라는 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네. 이게 일반적으로 모두 제네럴하게 이제 보시는 그런 컨텐츠도 아니고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고 또 유통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 그거를 다시 좀 더 음. 뭐라 그럴까요? 옵티마이제이션 이제 네네. 좀 최적화하는 작업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데가 마케팅인지 영업인지 그거에 따라 틀려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건 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기술은 잘 모르면서 형님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냥 형님, 뭐 선원장, 뭐 형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앞으로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사용자들이 이제는 뭔가 이렇게 아까도 막 정보 비대칭이 없어졌기 때문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나오고 실제로 그 어떤 그 내가 관심 있어하는 솔루션 서비스의 전문가하고 뭐 소셜이건 아니면 이메일이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별로 의미가 오프라인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제는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중간에서 막 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내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아니면 어디에서 내 욕이 있으니까 난 있을 거가 아니라 뭔가 자신만의 어떤 그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굉장히 점점 위험해진다. 그런 말씀을 제 의견이고요. 네. 자, 네, 이하영님께서는요. 이 대표님은 인사이드 세일즈를 아웃소싱 개념으로 비즈니스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프로젝트마다 고객사나 제품이 달라지면 레프리젠테이티브들이 충분한 전문적인 난리지를 갖고 콜아웃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보통 한번 프로젝트 진행될 때 어카운트 타겟 설정 및 솔루션 교육, 콜 스크립트 준비 등 준비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요?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네요. 예. 해보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경쟁사 아니에요? 경쟁사? 저희 경쟁사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저기 그 아마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보통의 솔루션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기술적인 그 솔루션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한데 맞습니다. 저희는 그 교육을 하고 이수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어카운트 교육이라 그러니까 뭐 솔루션 교육이나 콜 스크립트 준비하고 롤 시뮬레이션 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네. 보통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준비하는데 어카운트 셋업하고 네. 예, 교육하고 스크립트 준비하고 예, 하는데 네네. 네네. 자, 그다음에 김창희님은 세계전 추세도 사용자 관점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글로벌 트렌드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B2B IT 쪽에 글로벌 벤더들하고 많이 일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벤더라고 해서 꼭 그것이 그 우리보다 항상 앞선 개념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왜냐면 저희 회사에서 지금 이제 제가 또 방송을 이렇게 막 하고 뭐 북포럼이나 CO2 도안되는 걸 막 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SAP라든지 세스라든지 글로벌 기업의 온라인 교육을 저희가 쭉 10년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레비뉴 쉐어 모델인데 그 전 세계에 없는 모델을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토카디 같이 이게 뭐 B2B에서 이렇게 토크쇼 하는 개념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도 응용력이 이제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이런 저는 이제 뭔가 사용자 관점,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그런 이제 사용자의 관심 있는 프로젝트 관점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뭔가 마케팅에 융합시키고 세일즈에 융합시키든 이런 모델은 저는 이런 것들을 거꾸로 저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 만들고자 이렇게 뭐 같이 우리 오션 3 해서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주경희님 저희 회사에서 텔레마케팅 프로젝트를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콜 서두에 단어를 어떻게 바꾸셨을 때 연결률이 10%가 올라가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방송용으로 알려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팁을. 근데 아까 그 팁을. 쓰신 책에 있냐고 아니죠? 네, 책에 없죠? 제가 쓴 책에는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그 어쨌든 저희는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하자면 네. 그 B2C에서는 텔레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 맞는데 음. B2B에서는 저희는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라는 용어를 씁니다. 음. 왜냐하면 아까 그 뭐 얼마나 걸리는지 그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그 질문을 네네. 주신 것처럼 그냥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예, 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현성님 전화 기반의 콜 아웃셀링과 SNS와의 접목으로 어떻게 레버리지가 가능한가요? 콜아웃 셀링과 SNS와의 네. 접목. 아반도 콜하고 이제 네. SNS 접목. SNS에 그 콜아웃 셀링하고 접목을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예. 네. 이게 왜냐면 음. 그 저희가 사실 그 어떤 저 공공기관에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SNS하고 연계하는 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SNS의 접목을 어떻게 레버리지 가능한가라고 말씀하신 게 혹시 그걸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네네. 말씀 좀 나누시죠.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약간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계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그 B2B IT 쪽의 생태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마케팅과 세일즈 쪽에 뭔가 진화된 모습 기획하는데 저희가 도움이 될 거니까 적극 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갈까요? 네. 예, 뭐 오늘 이게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그래도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이런 온라인 컨퍼런스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발휘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네네. 보통 오프라인 컨퍼런스 같은데 이런 때 날씨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예. 뭔가 이렇게 전염병이 돈다든지 아니면 뭐 그 천재지비 볼 때 예. 굉장히 특수를 얻어요. 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예. 예. 네. 저도 사실 메르스 때문에 제가 강연회를 6월달에 했었는데 교보문고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실제로 참석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예. 그때 아마 외부로 진행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제가 꿈이 있다면 아까 그 B2B 빅데이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제가 좀 접했을 때 많은 그 경우에 어떤 경험을 하냐면 영업이나 마케팅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게 그 말이 되느냐. 그리고 마케팅은 전시회나든가 이런 것들에 참여를 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광고를 내시거나. 근데 어쨌든 오늘 또 우리 그 앞에서 좋은 패널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B2B는 조금 더 다르게 그리고 뭐 디지털 마케팅도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B2B를 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접근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나라 회사들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는 하여튼 뭔가 이제는 시대가 뭔가 일방적으로 뭔가 이렇게 전달하고 뭐 회사와 고객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이제는 뭐냐면 어떤 그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B2B IT 분야에서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오프라인이라든지 뭔가 다른 채널에서도 뭔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세계에서 최초로 뭔가 우리들 한국 사람들만의 B2B IT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나중에 치킨집을 염려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들 우리의 커리어를 좀 이런 급변한 세상에서 기회를 만들어보는 그런 세상을 좀 같이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세션을 마치는 거 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5시 2분인데요. 5시 5분에 3분 뒤에
소셜과 블로그 마케팅, 소셜 블로그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까 질문도 몇 개 있는데요. 그런 그 전문가분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자, 3분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